방광염에 좋은 식품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9,000원 뜸한년 대표원장 한의학박사 박지영입니다. 소변이 시원치 않고 돌아서면 또 가고 싶고 소변을 볼 때 따끔따끔하게 아프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다고요? 오늘 주제는요, 방광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광염은요,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약 8배에서 9배 이상 많은데요. 병원을 찾기에는 좀 남사스럽고 또 민망하기도 한 증상이죠. 또 막상 병원을 찾아서 약을 처방받아 드셔도요, 그때뿐이고 재발을 잘하잖아요. 이럴 때 좀 도움이 되는 꿀팁 없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방광염의 증상과 잘 발생하는 원인,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꿀팁과 댁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를 만드는 법, 혈자리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방광염의 증상은요, 급성 방광염의 경우에는 하루에 8번보다 소변을 더 자주 보는 빈뇨, 또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렵고 참지를 못하는 절박뇨, 배뇨 시의 통증, 배뇨 후에 잔뇨감이 나타날 수 있고요. 혈뇨라든가 탁한 소변, 냄새가 나는 소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방광염에서는 발열이라든가 오한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만성 방광염의 경우에는 무증상을 포함해서 급성 방광염이 약하거나 간헐적으로 발생합니다. 방광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해부학적인 구조입니다. 방광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균은 이콜라이, 즉 대장균입니다. 항문을 통해서 오염이 되는 것이죠. 남성의 경우에는 방광에서 요도 끝까지의 길이가 15에서 20cm나 되고 그 중간이 굴곡지기도 하고 항문에서 위치가 멉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요, 요도의 길이가 평균적으로 4에서 5cm 정도로 짧은 데다가 직선으로 되어 있고 항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균의 침투가 쉽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방광염은 무려 60% 이상의 여성이 일생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걸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광염을 방치했을 때는 요관을 타고 이 균들이 올라가서 신장의 염증, 즉 신우신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폐혈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항생제의 경우에는 대장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골반 주위에 있는 유익균들도 함께 죽이기 때문에 균주, 즉 나쁜 균과 좋은 균 사이의 균형을 깨트리기 때문에 방광염이 더 자주 재발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율신경의 이상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방광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부교감신경의 기능 저하가 오면서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 방광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감염에 취약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원인은 면역력 저하입니다. 급성 방광염이 보통 연 3회 이상 재발을 할 때 만성 방광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운동 부족이나 고령, 또 기타 만성 질환이 오게 되면 전신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항생제를 써도 자주 재발하는 만성 방광염으로 가기 쉬운데요. 실제로 약 10%의 여성은 1년 내내 몸이 조금만 피곤하거나 기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방광염이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특히나 폐경이 되고 여성 호르몬이 저하가 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항생제를 복용하면 그때는 괜찮다가 끊으면 바로 재발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아래가 냉해서 그렇다, 속이 차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방광염뿐 아니라 높은 확률로 위장 기능도 떨어지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잘 안 낫습니다. 이럴 때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는 한약을 처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방광괄약근의 기능 저하입니다. 출산으로 근육이 약화된다든지 운동 부족, 수술 후에 원기 부족 등이 나타나면 골반 저의 근육을 강화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방광을 조여주는 밸브 역할을 하는 방광괄약근이 저하가 되면서 세균이 심침투하기 용이해지고 염증이 잘 생기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일상생활을 통해서 방광염을 예방해줄 수 있는 꿀팁 없을까요? 네, 첫 번째는 물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기입니다. 물 2리터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종이컵을 보통 180ml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컵 한 컵 분량으로 물을 하루에 10잔 이상 드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장님, 가뜩이나 소변을 자주 봐서 귀찮은데 물을 또 마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을 많이 드셔야지 방광에 부착될 수 있는 각종 균들을 소변을 통해서 씻어내 줄 수 있거든요. 이뿐 아니라 물을 많이 드셔야 피부 노화도 막고 탱탱하게 해주고 변비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체 운동입니다. 하체 근육이 부족해지면 골반 저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 방광괄약근, 밸브 역할을 하는
근육을 조여줄 수가 없어서 세균 침투가 용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하체 운동 위주로 스쿼트 운동을 매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쿼트뿐 아니고요. 등산이나 달리기 등 본인이 좋아하시는 어떤 운동도 방광염에 다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 잘 조절하기입니다. 잘 낫지 않는 방광염을 낫게 하려면요. 식단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올려줘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빈뇨를 유발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염증을 잘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골라서 드시고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고 설탕이나 밀가루 음식은 멀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성분의 경우 올바른 대소변 뒤처리 방법입니다. 여성분의 경우에는 대변을 보신 후에 휴지로 아래에서 위로 닦으면 대장균이 요도 쪽으로 묻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배변 후 뒤처리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소변을 보신 후에도 휴지로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 쳐내듯이 살짝만 닦아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 전후에 잘 씻기와 소변 보기입니다. 부부관계 전후에는 남녀 모두 잘 씻으시고 특히 손도 잘 씻으셔서 물리적인 감염균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관계 후에는 소변을 봐서 균을 소변을 통해 잘 배출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것 과다 사용하지 않기인데요. 여성 청결제입니다. 여성 청결제는 여성 생식기 주변의 나쁜 균을 없애주는 효과도 있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시게 되면 생식기 주변에 젖산균이라든가 이 유익균을 함께 죽여서 대장균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번식하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성 청결제를 자주 쓰시는 것보다는요, 흐르는 물로 세척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방광염을 방치하면 세균이 요관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서 신우신염을 일으키거나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폐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는 것이 치료 원칙이지만 문제는 항생제는 몸에 좋은 균도 죽여서 병원균을 제어하지 못해서 방광염을 재발시키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방광염에 좋은 식품 없을까요? 첫 번째는 크랜베리입니다. 방광염은 대장균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데 이 대장균에는 섬모라고 하는 털이 있고요. 이 털이 방광의 내벽에 딱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크랜베리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인 프로안토시아딘인 성분이 대장균이 이 섬모가 방광벽에 들러붙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크랜베리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냉동 크랜베리를 드시면 되는데요. 원장님, 그럼 크랜베리 주스나 건조 크랜베리는 어떨까요? 네, 주스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건조 크랜베리를 만들 때도 설탕을 함께 버무려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소변을 산소화시켜서 방광에 요로 감염균이 달라붙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비타민C가 정제로 나온 제품을 드셔도 되고요. 평소에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레몬, 파인애플 같은 과일을 충분하게 챙겨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어송초차입니다. 어송초는 냄새를 맡아보면 생선 비린내 같은 강력한 향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의 약재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청열 해독이라고 해서 열을 꺼주고 독성 물질을 해독해주는 약재로 옛날부터 사용해 왔는데요. 어송초에는 루테올린이나 퀘르시트린 같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제거해주는 효과와 이뇨작용이 매우 뛰어납니다. 따라서 몸의 각종 염증, 그 중에서도 특히나 방광염이나 요도염, 질염, 전립선염에 효과가 좋습니다. 어송초차를 만드는 방법 간단한데요. 물 1리터에 말린 어송초 10g을 넣고 20분 정도 푹 달여서 드시면 됩니다. 원장님, 자꾸만 재발하는 방광염에 좋은 혈자리도 있을까요? 방광은 한의학적으로 발의 바깥을 통해 흐르는 족태양 방광경락과 이에 상통장부이자 발의 안쪽을 흐르는 족소음 신경경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륜과 태계혈입니다. 발목의 안쪽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사이로 움푹 패인 곳이 태계, 그 반대쪽이 골륜혈입니다. 한쪽 다리를 이렇게 올리시고 함께 꼬집은 상태에서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음릉천혈인데요. 무릎 안쪽에서 무릎 방향으로 쏙 파인 곳입니다. 골륜 태계혈을 자극하신 후에 위로 올라오면서 마찬가지로 손으로 꾹꾹 누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단전혈입니다. 여러분, 단전혈 아시죠? 한의학적인 정확한 명칭은 관원혈이라고 하는데요. 배꼽 아래로 손가락 두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세 마디를 모아서 내려가는 곳에 움푹 파인 곳입니다. 단전뿐 아니라 배꼽 위 치골부터 배꼽까지 사이에 가운데 있는 곳들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시면 도움이 되고요. 댁에서는 이 부위에 따뜻한 핫팩을 함께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잦은 소변과 통증, 야간뇨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여성에게 더 많은 질환, 방광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광염의 원인은 해부학적인 구조상 여성분이 더 취약하다, 또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을 때, 또 세 번째는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네 번째는 골반저 근육이 약화가 된 때 잘 나타난다고 말씀드렸고요. 방광염의 재발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으로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마시기, 하체 운동, 혈당 조절, 배소변의 올바른 뒤처리 방향, 관계 전후에는 잘 씻으실 것, 또 여성 청결제를 너무 자주 쓰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는 크랜베리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또 어성초차와 이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댁에서 제압할 수 있는 혈자리로는 굴륜과 퇴계혈, 음능천혈, 단전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하셔서 삶의 질이 높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